약간 호기심이 있었어요. 중학생들도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마약을. 보통 애들이 다 그런 공부 통해서 구매하니까. 안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안 걸리는 거죠. 몸에 안 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종훈 PD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 위험국이자 마약 신흥시장이다. 이런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추정 60분이 주목한 이번 주 이야기, 10대 마약입니다. 지난 4월 중학생들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보도, 5월엔 고등학생 3명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사건이 연이어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제 14살, 17살인 아이들은 어떻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판매한 이들은 누군지,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마약 중독자로 만드는지 김영원 PD가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 취재해봤습니다. 늦은 밤 지연이는 오늘도 종일 침대 밖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창 하고픈 게 많을 나이 17. 하지만 지연이의 시간은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흐릅니다. 우리 밥 먹을래? 또 새벽에 먹으려고? 안 먹어. 잠 많이 잤다면서. 응? 잠 많이 잤다면서. 18시간을 잤잖아.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아침에 일어나지. 그럼 아침까지 굶겠다고? 응, 자기. 혼자 먹으면 맛없어. 혼자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냐. 누워서 가만히 있고. 이게 오로지 자기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애가 타죠. 오늘 안 다칠게. 내일 아침에 보게 그럼. 먹고 싶다는 마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상태. 지연이가 달라진 건 1년 전 마약에 손을 대면서부터입니다. 저희 딸 이렇게 순수했어요. 이렇게 둘이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같이 둘이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친구가 없겠네 진짜. 네. 친구 같죠. 친구 같아. 맨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들여다 드려라. 뭐 술에도 밀어다 드려라. 그래서 항상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망가질지는 몰랐죠. 성적이 좋지 않아도 노력만은 뒤지지 않았고 엄마와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인증샷을 남기던 평범한 여고생 지연이는 이제 없습니다. 그냥 좀 무기력해요. 침대에 누우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뭐 화장실도 가기가 귀찮은 정도. 이게 왜 그런 거 같아요? 약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 약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네. 그럼 아직까지도 좀 그런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안 하고 싶다면 거짓말이겠죠? 하고 싶긴 한데 참는 거죠. 아 그래요? 네. 혹시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나요? 근데 막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잠자면 생각 안 나요. 그렇게 좀 뭐지? 그러니까 좀 멍하니 심심하면 생각이 나요. 함께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적발되면서 지연이가 1년에 걸쳐 2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지연이는 16이었습니다. 이제 20대 남성이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하면서 알약을 하나 꺼내줬는데요. 그게 엑스터시였던 거죠. 엑스터시를 처음에 이제 같이 먹고 나서 이제 20대 남성이 우리는 이제 엑스터시 같이 먹었으니까 이제 필로폰도 한번 같이 투약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은 이미 마약을 투약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이 필로폰에 중독이 돼서 그 이후로 20여 차례 정도 더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교복 겹쳐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지연이 마약을 처음 시작할 당시엔 단 한 번의 마약 투약이 곧바로 중독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약을 하기 전에도 약간 호기심이 있었어요. 뭐 SNS에 뭐 마약 많이 뜨잖아, 연예인들도 그렇고. 약을 하면은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그냥 취미. 잠깐의 호기심이 지나가고 상상 이상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필로폰을 했을 때 그때 무작정 모르고 4개나 맞아버렸어요. 막 심장 막 이런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이버에 쳐봤죠. 뭐 필로폰 부작용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아팠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죽었겠구나를 지금 느끼죠. 지연이는 어떤 상태인 걸까? 마약을 끊은 지 이제 2달째. 해독 치료를 거치며 두통, 오한 같은 금단 현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약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떻게 지냈어? 뭐 맨날 똑같이 지내래. 지금까지 뭐하고 지냈어? 그래서 그냥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는 거.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질병이고 한 번 딱 잡으면 안 놔줄 거야. 지금 딱 잡혔어. 굉장히 노력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지연이는 어떻게 해야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그걸 약물을 했을 때는 굉장히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금단으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재미도 없어지고 한 상태가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물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무기력할 거예요. 지금 금단 상태에 있는데 준비되어 있다. 다시 약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재발할 위험성이 좀 높은 상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의 단약은 쉽지만 한번 뇌에 각인된 쾌락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재발이 많아 완치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지연이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냥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잠에서 깨어 있어도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약간 몽롱함이 계속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정신이 팍 이렇게 깨지 않는다는 느낌? 지난 4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중학생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14살. 급성 약물 중독으로 치료 중인 예린이를 만났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저도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놀란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땀이 나고 눈을 막 동그랗게 뜨고 그러는 게. 순간의 호기심이 실제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튜브나 뉴스에 나오잖아요. 다 요즘은 다 나오고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투약 방법을 하는지 어디서 구하고 누구한테 사서 차를 타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똑같아요. 다 방식은 다 똑같죠.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에게 연락했고 돈을 입금하자 즉시 필로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물에 타거나 아니면 코로 해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하루 만에 다 썼어요. 아니요. 2명한테 줬죠. 조금은 줄게 했는데 하고 싶다. 쿨 해가지고. 예린이는 구입한 마약을 같은 학교 남학생 2명에게 나눠줬습니다. 또래 집단 안에서의 빠른 전파는 청소년 마약 범죄의 특징입니다.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죠, 사실은. 왜 그러면 이게 이제 학교에 벌써 이런 거가 벌어지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학교도 사실은 학생들이 모든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오픈되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아직은 학교 현장에서는 걱정들은 많이 하시지만 뭐 이게 사실은 내 문제라고 아직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예린이에게 마약을 판매한 이들은 누구일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화 중인 한 텔레그램 마약방. 여기 들어가서 아이스 파시는 분 저요 하면 연락 주세요 하고 연락을 주면은 이들은 영화 속 캐릭터나 음료수 이름처럼 청소년에게 친근한 은어로 마약을 지칭합니다. 마약을 처음 찾는 초보자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마약을 미리 숨겨놓은 주소를 공유해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판매상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30분, 40분 진짜 빨랐어요. 나머지는 다 15분 이내면 끝이 나고 찾으러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해서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약 구입하는 데까지. 네.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며 상선이라 불리는 마약 판매상. 그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예린이에게 마약을 판매한 이들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근데 저희 촬영해도 되죠? 네. 저쪽 옆에 얼굴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약을 판매했던 친구들은 몇 명인 거예요? 총책은 1명이고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 한 3-4명 있는 거, 2-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공모해서 하는 애들이. 텔레그램 마약방은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부터 여러 명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얘도 딜러예요? 네, 얘도 딜러예요. 얘도 딱 봐도 딜러 맞아요, 얘도. 그리고 또 뭐 미성년자라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무통장입금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통장입금 하면 되잖아요. 혹시 미성년자 중에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친구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엄청 많아요. 지역에 20-30명 정도 들었어요. 한다고? 네. 제작진이 직접 10대로 가장해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언급하며 구입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가상화폐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를 권하는 운영자. 경찰 추적을 피해보려는 꼼수입니다. 운영자와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래도 계속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마약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검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건 별로 없어 보여서.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매일 있는데 최대한 이제 뭐 그냥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매뉴얼만 지키자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지만 네. 또 다른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그는 청소년을 유혹하기 위한 그들만의 수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뭐 성인인증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뜨잖아요. 뭐 성인인증도 없이 그냥 청소년들도 이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트위터 뭐 아니면 이제 뭐 다크웹 이런데 광고를 올려서 유입을 시켜요. 손님 유입을 시키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저도 처음에 장사를 배울 때 장사하는 법을 배운 이제 상선 형이 있는데 배울 때 처음에 싸게 줘라. 그러니까 1g의 원가가 20이라고 하면 처음에 12에 줘라. 이벤트로 12에 줘라. 그리고 손님이 많이 유입되고 걔네가 중독이 돼서 너한테 연락을 하면 그때 가격을 올려라. 코로나 시기 비대면 붐을 타고 사용이 폭증한 10대 마약 문제. 일반 마약도 서비스로 막 주거든요. 엑스터시나 이런 것도 서비스로 줍니다. 그럼 애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그런 중독자를 양산해서 결국 자기가 판매할 매수자들을 늘리는 방법인 거죠. 정말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서 비대면 거래로 사는 게 보이고, 내가 사겠다 생각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마약을 자기 손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특히 서울은 완전히 완성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위험한 수위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정식품 제작진은 10대 마약 문제를 취재하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더 접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종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종 마약은 겉보기엔 액상 전자담배와 흡사해 기존 마약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심지어 마약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아이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명 허브액이라 불린다는 이 신종 마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7에 마약을 처음 접했다는 한동민 씨. 여기가 제 방입니다. 이후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엑스터시? 네. 얘는 지금 피고 취해가지고 지금. 그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함께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생일 선물이랍시고 대마초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계기로 대마초를 접했고요. 거기다 대마초는 다 한 번씩, 제 친구들은 다 대마초 정도는 다 한 번씩 피는 것 같아요. 신분증 검사를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마약을. 네. 대마초로 시작해 필로폰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은 다 투약했었다는 동민 씨. 그중엔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신종 마약, 합성 대마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합성 대마 통이에요. 대마초보다는 피기 용이할 거예요. 그리고 합성 대마는 액상 형태로 나오는데 그거는 맛도 그냥 전자담배 액상이랑 똑같거든요. 냄새 맡아도 그냥 전자담배 냄새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접근하기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길거리 돌아다니면 펴도 모르겠네요. 네, 전혀 몰라요. 그냥 저는 택시 안에서도 폈는데 택시에서도 몰라요. 노래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한 남성. 합성 대마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전자담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휴대와 흡입이 용이하고 마약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거부감도 적습니다. 하지만 환각 효과는 일반 대마에 비해 3배에서 5배 더 강력합니다.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대마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제조했기 때문입니다. 환각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섞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떤 성분이 규제가 되면 거기다 다른 성분을 넣어가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 드럭이라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 의도에 따라 어떤 거기 들어가는 성분이 불법인 성분이 있으면 또 규제가 되니까 다른 걸 섞어가지고 또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용이 되는 마약류죠.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의 화학 구조를 바꾼 것. 최근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합성 대마는 누가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복용하면은 반응이 와요. 구입하는 것도 너무 쉽고. 마음만 먹으면 뭐 누구든지 다 그렇게 빠르게 살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위험하죠. 진짜 위험해요. 중학생 예린이도 필로폰 구입 이전에 합성 대마를 먼저 접했다고 합니다.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입니다. 하지만 카트리지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합성 대마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퍼져 있을까? 19요. 장난이요. 이건 계속 그 액상을 계속 사서
계속 피는 거예요. 액상만? 네, 액상만 계속 사는 거예요. 대마 들어있는 거는 진짜 트위터 가서 깊숙하게 연락을 줬어요. 보통 애들이 다 그런 정보 통해서 구매하니까 이렇게 마약했다, 본드했다, 아니면 대마 들어있는 거 폈다. 뭐 건너서 여러 명 불렀는데 10명? 합성 대마는 5년 사이 121배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마약에 비교가 안 되는 가파른 확산세입니다. 이 많은 마약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동남아 국가에서 밀반입됩니다. 아시아 최초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태국. Very high, very strong, very strong. THC very artificial, very down. 거리 노점상에서도 대마를 팝니다. 문제는 대마뿐 아니라 유통이 금지된 마약도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필로폰을 합성한 신종 마약 야바와 또 다른 합성 마약인 케타민까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미얀마와 함께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라오스. 야시장에서 합성 대마가 팔리고 있습니다. 상인은 합성 대마가 대마보다 효과가 세다며 호객을 합니다. 겉보기엔 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Đấy, tôi đi xây thùng sân bay. Tụi này là chứ coi khải con Thái này. Đi Thái. Cho anh. 수유, 그거 아니 그 끼야나. Hay. 100개도 있고 200개도 있고 1000개도 있고. 동남아에서 만들어진 신종 마약은 국제 우편 등으로 국경을 넘습니다. 지난해엔 신종 마약 밀수량이 필로폰 밀수량을 넘어섰습니다. 과자나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신종 마약은 대한민국 집 앞까지 배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마약과 좀 더 깊게 연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종 마약의 특징은 신종 마약이 시장에 나와서 사용자들이 쓰기 시작해서 국가가 규제를 하면 다른 신종 마약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합성 대마가 주로 많이 나오고 합성 대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500개 가까이 되는 합성 마약이 지금 합성 대마가 나온 것으로 지금 저희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합성 대마를 사용한 이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합성 대마의 경우 소변 검사로도 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허브를 했어요. 허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엄마가 제가 보기 좀 이상하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3번을 하고 다 이제 씨앗기를 했는데 다 안 나온 거예요. 안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안 걸리는 거죠. 몸에 안 남는 거. 네, 안 남는다고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이 하고 안 걸렸으니까 이제 안 남는다고 그렇게 말이 점점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끼리는 허브는 안 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거 근데 방송에 나와도 되나? 근데 뭐 경찰서에 가서 뭐 소변 검사 했었는데 합성대만 안 나왔고요. 검출이 모가를 검사했는데도 합성대만 검출이 안 됐고요. 기존의 소변 검사 키트로 검출할 수 없는 신종 마약은 질량 분석 등을 통해 마약 성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신종 마약들이 대거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종 마약의 한 80%는 그 합성 대마류예요. 신종 마약은 이제 어떤 마약 중에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런 뭐 마약성 작용이 유지가 되지만 그런 구조 변화로 다른 독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걸 지속적으로 남용한 사람들이 마약 중독 이외에 다른 질환을 앓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마약류로 등록이 돼야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현행 법 체계. 유통 주기가 짧은 신종 마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가능한 것일까? 신종 마약이 몇 종이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답을 못해요.
신종마약이 들어오는 걸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감정량이 많아서 그 일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손 놓은 지가 한 4, 5년 됐어요. 이게 제가 공개적으로 인터뷰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정말 그런데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소변 검사로도 검출되지 않는 마약이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이 증가하면서 국과수의 마약 감정 업무량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약이 등장하면 국과수에서 성분을 분석해 식약처에 신종마약으로 등록하는데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일주일에 2~3개씩 새로 만들어지고 유입되는 신종마약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지난 4월,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범죄를 목격했습니다.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 사교육 1번지라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청소년들은 왜 마약의 표적이 됐을까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그들은 교복 입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는 왔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거야. 그래서 뭐 요구르트야? 뭐 그랬더니 시음해가지고 가져왔다고 울렁울렁거려서 자기가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근데 막 계속 뭐 이상해 그리고 맛있어? 막 이러니까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거 줘봐봐 해가지고 저도 맛을 본 거예요. 저희 아이는 행복한 기분을 느꼈고 저는 조금 약간 욱하면서 이렇게 화나는 기분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 가야 될 것 같다고. 검사 결과 음료에서 검출된 것은 메스암페타민, 바로 필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자식 인생을 망치기 싫으면 전화를 받으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아이가 거기서 받은 곳이 바로 6시 반 이 정도였으니까 밝은 대낮이잖아요. 대낮에 그렇게 받은 거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거에서 백주 대낮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것도 막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낮에 이게 있을 일이야? 막 너무 황당하고 진짜 와. 이들은 해당 음료를 나눠주며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고 10여 명이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필로폰 10g을 이제 우유와 섞어서 필로폰 음료를 만들었고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이제 유명 제약회사의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서 학생들에게 이게 필로폰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료라고 속여서 필로폰 음료를 나누어 주었고요. 범행 3일 만에 해당 음료를 제조한 길 씨가 먼저 검거됐고 바로 어제 또 다른 주범 이 씨가 중국에서 검거됐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길 씨가 해당 음료를 제조한 곳은 강원도의 한 주택가. 평범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온 음료수 용기와 포장을 받아 필로폰 음료를 제조했습니다. 애가 첫인상이 보면은 인상은 좋아요. 애가 착하게 생겼어. 평범한 주택에서 마약이 만들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는 이웃 주민. 그런데 평소 길 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내가 저번 봤어요. 이놈이 돈 이만큼씩을 카니발인가 끌고 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놈이 내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돈다발을 주고 갖고 했는데 돈다발이 이 정도인데. 길 씨는 인근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는 전단지만 요란하게 붙어 있을 뿐 영업을 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인 PC방은 위장이었을 뿐. 마약 음료를 제조해 서울 강남으로 보내는 비밀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서울로 보내진 필로폰 음료는 메가 ADHD라는 이름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며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왜 하필 ADHD 치료제를 연상하게 하는 이름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강남 대치동이었을까? 일각에선 ADHD 치료제가 일부 수험생들에게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악용한 범죄라 말합니다. ADHD 치료제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그 처방을 많이 하는지 않아요, 진짜? 처방은 시험 때 아니어도. 아, 시험 때 아니어도? 그럼요.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조금 많이 먹는 편이긴 하죠. 보통 가장 많이 이제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약이 이겁니다. 네. ADHD 증상이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공부 잘하는 약이란 이름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ADHD 치료 목적이 아니라 약간 뭐 시험 때 약간 도핑 목적으로 드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것이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잠깐 가져올 수는 있어요. 뭐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뭐 성적을 막 확 뒤집을 수 있다던가 이런 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몬스터 먹어요, 몬스터. 제작진이 만난 현직 고등학교 보건교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있어요. 꽤 있어요. 저한테 적발된 것만 작년에 5건이었어요. 적발된 것만 ADHD 증상은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처방은 누가 받았니? 부모님이요. 더는 얘기 안 해주죠. 공부 위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걸 버티겠습니까? 잠은 4시간, 5시간 자면서. 그러니까 약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고, 더 이상 한 알, 두 알로 안 되니까 더 먹게 되고 더 먹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오히려 하려던 공부는 더 성과가 안 나오고 우울해지고 좌절감 느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약물을 찾게 되겠죠. 근데 마약류로 가는 그 길에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ADHD 치료제도 오용되거나 과다 복용할 경우 중독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약물 의존이 결국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약 중독자를 위한 민간 재활시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숙하며 치료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일어났잖아, 빨리 일어나. 몇 해야 돼? 이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 씨입니다. 오전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회복을 열망하는 동료들을 서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요.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겠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로 데뷔. 싱어송라이터로 10대들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남태현. 지난해 연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알려져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됐을까? 정신과 다니면서 뭐 전악스라든가 그런 병원 처방약도 많이 먹었었고, 이제 활동할 때 다이어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도 굉장히 좀 오래 먹었었고, 그렇게 처음에는 병원 처방약을 먹다가 코로나 때 일이 다 없어지면서 점점 이제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때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20살에 데뷔해 7년 동안 식욕억제제와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약물에 익숙해지면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됐습니다. 주는 대로 먹었는데 이게 먹을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먹으면 몽롱하고 먹으면은 뭔가 각성되고 이런 것들에 이제 몸이 익숙해져 버리면 뭐 마약도 별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 통해서 샀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또 구매를 하고, 그렇게 네. 약물에 대한 갈망 막 그런 것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가족이랑도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제. 마약 중독자, 범죄자라는 낙인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마약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해 재발을 막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은 연예인이고 이제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겁이 나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신뢰가 쌓이면 그게 이제 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지금은 다 그게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괜찮아지겠다. 돈 미납됐다고. 네? 한 30만 원 지금 카드값 미납됐다고. 네. 수중이 얼마 있으세요 지금? 수중이요? 수중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알바하려고요. 어떤 거? 다르게 있으면서 그 핵밥 가서 주방 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식당 가서? 추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돈과 유명세, 팬들의 사랑까지 마약으로 인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금 빚이 그러니까 막 이거저거 쓴 거 합치면 거의 한 5억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물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계약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위반 사항이 많아서 위약금도 물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있던 집도 내놔야 되고 뭐 부모님이 사는 집도 내놨고요. 뭐 다 없어진 거죠. 네, 이제. 무대에 다시 설 날을 꿈꾸는 그는 10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정말 마약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자체가 처참히 무너지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도 대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집중력 향상,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같은 이름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마약류는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각심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실제 마약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10대들까지 마약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지금,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 즉 예방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지난 6월 초등학생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마약 마케팅을 멈춰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세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약 김밥, 마약 핫도그 같은 마약 마케팅을 멈춰달라는 목소리입니다. 마약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써서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마약이란 단어는 쓰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상품 이름에 마약, 예를 들면 마약 베개, 마약 이불 등 마약을 붙이는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푼다고 생각을 해서 마약 마케팅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스티커입니다. 상호에 마약 표현이 들어간 음식점은 국내 수백여 곳. 김밥, 떡볶이처럼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마약이 맛있어 보이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이란 단어를 진짜 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았는데 마약 음료, 마약 베개 같은 그 단어들을 듣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마약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 시위. 아이들의 목소리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마약 마케팅으로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마약을 우리 주변에서 지워주세요. 이제는 멈춰 마약 마케팅! 저희는 마약이란 단어를 검색했을 때 아예 안 뜨길 바래요. 그래야 청소년이든 어떤 아이들이든 검색했을 때 이제 아 이거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거든요.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약이란 단어를 검색 금지어로 설정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한테 약물 남용 예방 교육을 합니다. Say No 프로그램. 그래서 누가 마약 그러면 No, 거절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치원 애들이 뭘 이해하겠어요. 무조건 마약 그러면 No라고 대답을 하고 세뇌 교육 시키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훈육을 할 때 우리도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한 학교에 2차례 마약 예방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전문 강사가 아이들에게 친숙한 약물부터 마약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전합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쓰인다는 그 주의력 결핍 가해행동 장애 치료제,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합법적으로 먹는 것도 다 마약류에 속해요.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마약 예방 교육이 아예 없었던 학교도 240여 곳. 예방 교육을 하더라도 전문 강사와 교육 자료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체육 시간에 얘들아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성취 기준에 집어넣어서 그 수업을 그 교육을 한 걸로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약 예방 교육이 되겠냐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감사를 왔어요.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주시오 하면 성취 기준에 그 수업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면 그거를 실적으로 내면 인정을 해줘요. 1시간으로.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학교에 마약 예방 프로그램에 $1를 투자할 경우 약물 관련 예산 $18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약은 우리의 뇌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특히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측두엽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왜? 오른쪽 뇌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요, 짜증이 많고요, 불쾌한 감정이 많고. 전문가들이 뇌가 녹아내린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저건 뭐냐? 저 부분의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걸 얘기를 해요. 마약으로 구멍이 난 뇌. 안전하게 있으면 프레임이 완성되는 게 25세인데 25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마약을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굉장히 많이 부서지는 거죠. 대마초조차도 어린 나이에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굉장히 IQ 자체가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IQ 검사하면 병전 지능이라는 게 나와요. 예전에 약을 하기 전에 지능이 나오는데 그때에 비해서 거의 20에서 30씩 다 떨어져 있거든요. 술, 담배도 굉장히 조심시키는데 그거에 뭐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전자가 그냥 총 정도라면 이건 사실 핵폭탄급인데 그런 폭탄급의 물질들이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굉장히 유주의해 주시고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시기의 마약 사용은 성인에 비해 신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에 단 한 번의 호기심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혹시 마약과 관련된 교육 받아본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건 많이 했는데 마약에 관련해서 한 번도 수업 안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하고 나서 오히려 저 하고 난 뒤에 생긴 것 같아요. 이미 저질러버리고 난 뒤에. 그 전에 마약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뭐 성교육, 금연교육. 또한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청소년 마약 사범은 총 481명.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단 26명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마약에 대한 언급조차 금기시해왔던 우리 사회. 하지만 이미 10대 마약은 현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마지막 고비. 그리고 추정 60분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노리는 텔레그램 마약방. 이대로 놔둘 겁니까?